저는 제 처가 이 기자를 대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기자하고 통화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이 캠프에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곧바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선거운동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이재명 후보자처럼 뭐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이니 뭐 이런 정도로 관리에 나설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선대위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서 함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일 그러니까 그제 오후에 김건희 씨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글쎄요 이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라는 게 당내 분위기도 있고 언제 등판해야 할지 알려달라 자신 있으니까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이게 고스란히 이제 기사화가 됐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말 맞따라 선대위 차원에서 배우자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그동안의 것들의 구설 혹은 논란은 김건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는데 뭘 잘못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놓은 거잖아요. 자기가 공인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는 건데 결국에는 본인이 구설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의 그 인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출품작이 뭐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으면 그 출품작에 대해서 자신이 상을 받은 건가요? 이게 고민이 필요한 건가요? 개인이 냈으면 개인이 대상을 받은 거고 회사가 냈으면 회사가 받는 것이지 뭐 부사장이었으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 논리는 별로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회사가 없는 기관을 발급할 수 있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실은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부인의 문제다. 결혼 전 일이니까 괜찮다. 뭐 허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 맞추는 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죄송하다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배우자 결혼 전의 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가 역량이 있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하냐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 후보에 관계된 건 다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후보의 가족 뭐 그거 당연히 해야지. 배우자 해야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족으로 확대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결혼 전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시점을 드린 강조한 거예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5달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저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권에서는 마치 체포돼서 연행되는 모습 같다. 누가 봐도 범죄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결혼 전 일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지 않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이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무도 해야 되고 외교활동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2부속실에서 소위 배우자를 갖다가 보좌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계속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커튼 뒤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하나하나 사실이 나오는 거죠. 뭐 그 말씀대로 결혼하기 이전의 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안양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양대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게 뭐냐면 기획이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협회이사가 되려면 협회 정의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김영만 씨나 김범수 씨 전 협회장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총 18번의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고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의혹이 나온다고 얘기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기 이전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결혼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검사 시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을 수 있고 답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 앞에 저는 공식적인 해명이나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김건희 대표도 오늘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 역시도 이 김건희 대표가 밝힌 입장이 적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선대위 공보실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단순 오기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활동한 부분들 재직 증명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과와 해명이 병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명은 해명대로 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맡고 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과 동시에 예. 또 국민 정서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여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대위 차원에서 특히나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여권의 의혹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과한 이후에 여권이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더욱 더 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 일을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말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80여일 남은 대선에서 후보 배우자 문제로 계속해서 뭐 정치인이나 현역 중진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후보에 대한 검증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후보 배우자의 이런 뭐 이력 오기라던가 여러 가지 이력과 관련된 논란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면 후보 당사자가 전가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국민적 눈높이에 예. 맞춘 심판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초점을 빨리 후보로 옮겨가는 것이 이 80여일 남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이 바라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오늘 또 한 번 김건희 씨의 추가 허위 경력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014년 안양대학교에도 허위 수상 경력과 허위 부풀리기를 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작성한 이력서 수상 내역 가운데 2004년 서울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의 실제 수상자를 공식 홈페이지와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도 김명신 씨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 공개된 수원여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 경력에 대해 결혼 전 일인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에 쓴 안양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 경력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 부분이 추가 의혹 제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 2013년도 안양대에도 경력을 부풀렸다. 이 부분입니다. 뭐 어제 나온 그 수원여대 그 논란하고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대상 그거는 뭐 어제 나온 거랑 그 같은 수상 갖고 지금 논란을 벌이는 거고 이제 새로운 거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걸 경영 전문 석사라고 써야 되는데 서울대 석사라고 썼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영남 여상 미술 강사인데 그걸 영남고등학교 미술 교사라고 썼다 하니까 뭐 이 부분이 그 민주당이 주장이 맞다면은 김건희 측에서 깨끗하게 그 인정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설명을 하고 하면 되고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게 2013년 일이다. 따라서 윤 총장과 결혼 이후의 일이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2007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무슨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 대학에 그 강사 저거 할 때 그걸 일일이 뭐 그 남편이 다 보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리고 이것도 그 사무소유자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소시효가 좀 지났는데 공소시효 지난 거 관계없이 결혼 후의 일이든 결혼 전의 일이든 관계없이 깨끗하게 그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후보자로서 또 영부인으로서 하나하나 검증을 받아나가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2016년 미국 대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 미국 대선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검증을 했어요. 미국 언론에서.
아니 그 멜라니아가 무슨 그 슬로베니아 자기 모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 중퇴였어요. 그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취업 비자도 없이 거기서 일해서 돈도 벌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연설을 했는데 그게 오바마 부인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표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흥업소 얘기 있는데 그 뉴욕하고 슬로베니아 현지에서 유흥업소에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혹 제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예. 오히려 멜라니아는 그 재임 중에 그 영부인으로서 굉장히 그 잘했다는 그 평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됐든 김혜경 씨가 됐든 필요한 검증은 받고 이후에 영부인 되면 역할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문 변호사님, 이번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사과 입장 의향이 있다고 김건희 씨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도 송구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도덕적으로는 건 이제 사과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법적인 부분, 여당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사문서 위조로 하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문서 위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재직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발급하고 회사에서 발급하는데 회사가 없는 날짜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문서 위조는 맞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게 결혼 전 일인데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뭐라 할 수 있나. 그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 전의 문제였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 빨리 사과하는 게 가장 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사과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식석상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저희가 길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에 또 다른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